장면 맨발 걷기 생명과학 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드리십시오. 맨발 걷기 효과의 과학적 입증, 혈액 건강 및 전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고장면 맨발 걷기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이계호 의원님들 비롯해서 또 격려해주고 또 입법 제정에 또 도와주실 또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주관해서 우리 연구소 그리고 여수 요양병원 그리고 삐땅기 병원 이렇게 해서 함께 요구한 내용입니다. 저희 소개를 넘어가고요. 본 연구를 하게 된 그 목적은 신발 신고 걷는 경우와 맨발로 걷는 경우에 있어서 혈액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명은 피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 상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가 뭉치게 되면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또 신발 신고 걷는 경우에 있어 혈액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사용된 옵티컬 리프렉티브 마이크로스코피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젠타 포텐셜 기기가 있었고 특히 이 연구에 한밤대학교 대학생 3, 4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여수요양병원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창출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 혈액 분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기저질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건강한 학생의 혈액의 상태를 저희가 혈액 분산의 표준 상태로 먼저 연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걷기 전에는 보면 혈구가 이렇게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좀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응집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혈구들이 이렇게 일렬로 쌓여져 있는 우리가 연전 쌓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혈구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혈액의 분산을 얘기하면 응집 상태와 연전 쌓기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걷기 전에는 그런 현상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30분 동안 신발을 신고 걸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은 적혈구들이 연전 쌓기 형태 마치 이제 동결이 쌓여있는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맨발 걷기를 30분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혈구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확연하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30분간 맨발 걷기 하니까 혈구들이 확연하게 분산됐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이 이렇게 분산되는 게 걷기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혈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걷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응집되어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나요. 건강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맨발 걷기 후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렇게 활발하게 크게 분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혈액 분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신발 신고 걷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사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 경우에 보면 여전히 뭐 엄청 이렇게 뭉쳐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발 벗고 걷는 경우와 신발 신고 걷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더 살펴보면 맨발 걷기 전에는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전 쌓기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발을 신고 그러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연전 쌓기 플러스 응집 상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면 활발하게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분산도가 걷기 전에는 한 10% 이하,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20% 이하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거의 100%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혈액 분산에 있어서 혈구 표면에 음전하가 영향을 주는데, 음전하에 영향을 주는 그 물리적인 파라메타가 제타 포텐셜이라는 그런 그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서로 반발력이죠. 반발력인데 그걸 나타내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 1.6, 이게 상대적인 값이에요. 걷기 전에는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면 신발로 걸으면 마이너스 1.8, 좀 더 음전하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 마이너스 2.8, 월등하게 음전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저게 강해지면 혈구 사이의 반발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는 현상과 제타 포텐셜이 음전하가 강화되는 그런 그 현상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은 건강한 우리 대학생들의 혈액의 상태를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여수요양병원에서 주로 이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각종 암, 이런 것들을 보유한 분들의 혈액 상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이 보시면은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혈액 분산 상태를 보면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지혈증 플러스 당뇨가 있는 분은요, 총 100% 어떤 상태예요, 전부? 연전 상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혈액의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주무시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심혈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뭐 거의 이렇게 연전 상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보면 거의 연전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혈압 있는 분도 보면은 혈액이 연전 플러스 응집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늘 무겁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두통이 좀 생기기도 하고, 개운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속에는 백혈구도 들어있고, 다른 미네랄도 들어있고, 또 당도 들어있고, 그런데 백혈구들이 이런 데 이제 갇혀 있으면 우리 몸에 암이 생겨도 암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의 이 분산 상태가 우리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생명은 피의 분산 상태에 의존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질환이 없는 분들은, 없는 그 대학생들을 보면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신발을 신고 이제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혈액이 다 이렇게 거의 다 뭉쳐 있는데 이분이 신발을 신고 걷기를 하니까 좀 그래도 걷기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거 잠깐요. 이 경우는 신발을 신고 걸은 경우예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산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거의 미미하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은 경우에요. 맨발로 걸으니까 혈구가 걷기 전에는 이렇게 연전삭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가도 맨발로 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풀어졌죠? 훨씬 더 많이 분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사이에 우리 몸은 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내 혈액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맨발 걷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걷기 전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 거의 100% 연전현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전현상이 좀 더 이렇게 뭉쳐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주 심각한 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위로 뭉치면 우리는 그것을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심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도 30분간 걸으면 혈액이 상당히 분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분산되면 우리가 건강한 대학생들의 혈액 상태보다도 어떤 상태예요? 훨씬 더 잘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당뇨 환자인 케이스인데 거의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0분 걷기 하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당뇨 환자분인데 이분이 걷기 전에는 혈액이 이렇게 다 연전삭 형태로 뭉쳐져 있다가 30분 걸으니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활기차게 분산된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고지혈증 플러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 혈액이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30분간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됐죠? 놀랍죠?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고지혈증 플러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도 보면 혈액이 밀집되어져 있고 연전 상태 플러스 얘기인데 30분 걷기 하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유방암 환자 질환을 가진 분도 보면 이렇게 뭉쳐 있다가 걸으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하면 내 혈액의 상태가 아무리 응집되어져 있고 뭉쳐져 있다 할지라도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분산되고 그러면서 혈류의 속도가 2.7배 이상 빨리 돌아가면서 치유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심혈관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전인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찰을 해보면 순환기 계통의 혈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혈액의 분산에 관련해서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발표된 그런 논문이에요. 혈액 분산에 있어서 혈액을 분산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그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 물질이 뭐냐면 멜라토닌이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최근에 찾아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통상 멜라토닌 그러면 뇌 신경에서 성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얘기하면서 그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멜라토닌이 어디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만들어지냐면 말초 세포에서도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멜라토닌이 적혈구, 혈액을 관리하는 적혈구 속에서도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적혈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적혈구를 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천리온을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황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의 형태라든지 적혈구의 이 내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한다. 그리고 특히 이 멜라토닌이 혈액 분산에 관련되는 이 음전화, 이 제타 포텐셜을 조절한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이 분야에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 혈액이 분산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혈구에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적혈구의 표면 음전화가 증가하게 되어서 혈액 분산이 잘 되게 만들어졌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연구하는 이 과학자에게, 교수에게 설명을 하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 유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혈액 분산이 활발하게 되어 있다. 그 의미는 그게 혈액 속에 적혈구에 멜라토닌이 황성하게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그래가지고 혈액을 분산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혈액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냐면은 적혈구 표면에 시알릭 액시드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여기 COOH가 있는데 요 COOH에 요 H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H가 떨어지면 떨어진 형태예요. 떨어지면 음전화가 돼요. 음전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COOH가 CO 음전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제타 포텐셜이 더 커지냐 작아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에서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이 시알릭 액시드의 수소를 떼어가요. 떼어가면 음전화 이렇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 표면에 양이온들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음전화의 음전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멜라토닌이 확 붙들어주도록 하도록 되죠. 그래가지고 이 혈액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접지 플러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유전자가 적혈구 표면에 쌓여서 혈액이 분산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적혈구 표면에 이 음전화를 더욱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음전화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맨발 걷기 할 때 온 그 전화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맨발 걷기는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하평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긍정적인 물리적인 자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피지컬 스티뮬레이션 이것들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혈액을 잘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우리가 접지와 멜라토닌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자,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해요. 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우리의 몸과 땅과 전기적으로 평형 상태가 돼요. 전기 에너지가 평형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평형 상태가 되는데 만일 우리 몸에 뭐 정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구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몸의 전압이 우리 몸의 전압이 지구보다 더 높다. 예를 들어 뭐 600mV, 100mV 더 높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우리 몸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몸의 전압이 지구보다 더 많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구에서 순간적으로 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높은 전압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이 0V가 되는 거예요. 0V. 그래서 우리가 접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압이 0V 상태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0V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보통 접지 전에는 이 전자가 우리 몸에 관이 있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 상태고요. 전압은 뭐 10에서 500mV 지금보다 높은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생체 전압의 스트레스 환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우리의 전압이 높게 되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방어 본능이 작동을 하는데 만일 이렇게 접지 후 이 과잉 전자가 해소되고 전압이 0V가 되면 생체 전압이 이렇게 안정화돼요. 그러면 우리 인체 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있으면 우리 몸에 치유와 회복 작용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전자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멜라토닌이에요. 말초 멜라토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이 우리가 0V가 되면 우리 몸에 왕성하게 아주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고 그리고 적혈구에서 생기고 또 백혈구에서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맨발 걷기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 몸을 안정한 그런 정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이 안정한 상태 하에서 황성한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접지하고 맨발 걷기 하면 인체 전압이 0V가 되고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고 그러면 적혈구의 이 시아셀 음전화가 강화되고 우리가 혈액 건강과 전인 건강이 일어난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혈액 분산은 맨발 걷기 효과의 빙산의 일광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 속에 엄청난 치유작용을 하는 이 속에 있는 이 산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산 있잖아요. 이 산 이거. 이게 뭘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박동자 회장님이 인터뷰했을 때 750건의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암 환자도 있고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나와요.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치유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기서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보니까 몇 가지 작용을 하냐면 크게 정리하면 한 10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어요. 이 10가지 작용에 보면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는 작용도 하고 DNA를 복구하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 혈액 순환기 계통에도 관여하고 면역체계도 관련하고 신경을 도와주고 온갖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치유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면 그거 중간차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핵심되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이 맨발 걷기 하면 황사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황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바뀌어진 모습이 더 황산화 작용을 더 잘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활성산소를 붙들면 AFMK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러면 더 황산화 작용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발 걷기 하면 역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영로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지하게 되면 맨발 걷기 하면 백혈구 속에서도 멜라토닌이 방사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암세포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암세포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이 보통 이게 암세포들은 끝머리에 이게 텔리머라는 요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암세포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요 텔리머를 자라게 하는 그 성분을 멜라토닌이 못 자라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암세포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암세포를 치유하는 백혈구 이런 혈구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암 치유 작용이 일어나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이런 그 T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생긴 염증을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그런 치유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접지 맨발 걷기를 하면 말초 멜라토닌이 강같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상태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또 황산화 작용도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막장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생명활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온갖 질병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치유에 다 관련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접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전압이 몇 볼트가 되고요? 0볼트가 되고 그리고 0볼트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에서 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 즉시 0볼트가 돼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말초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을 통해서 혈액이 분산이 일어나고 암이 치유되고 또 영노화가 일어나고 염증이 없어지고 이런 치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 접지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언돔이라고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로 아무리 미사일이 날라와도 아이언돔이 다 막아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접지하시게 되면 아이언돔을 우리 몸에 보호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생명과학 하시는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듣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장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황산화 시스템이 활성화되고요. 또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 또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면역체계가 아주 강화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맨발 걷기 하시면은 유전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떠한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거기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이 암세포가 죽는 그런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제가 그런 그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발 걷기 하시면서 버티면 됩니다.